불공정 법률행위.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를 줄여서 이제 폭리행위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조문을 잠깐 볼게요. 조문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 104조의 의의를 보시면 얘는 독립된 규정은 아니고요. 104조는 103조의 일부입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3조를 우리가 규정할 때 103조는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다라고 해서 매우 추상적인 규정을 뒀어요. 근데 이 104조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그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예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03조 다음에 바로 법조문 104조에서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104조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03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률행위를 했는데요. (103조에) 104조와 관련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104조에 꼭 들어맞지 않고 이렇게 법률행위를 했대요. 104조에 꼭 들어맞지 않고 이런 법률행위를 했다면 104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103조. 이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04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몇 조에 해당될 수 있냐면 103조. 그러니까 103조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조문이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림으로 보면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요게 시가로 한 5억 해요. 5억. 근데 지금 현재 갑이 상태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황인데 갑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을이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는데 5억짜리가 넘어왔는데 대금은 딸랑 1억 원만 줬대요. 이게 불공정 행위고 폭리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되려면 요건을 좀 보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을 을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요건이 이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객관적인 요건은 가격 차이가 현저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됩니다.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요게 갖춰지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데 일단 요 객관적인 요건부터 볼게요. 현저하다라는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몇 배 이상이냐?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법원도 산술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원이 알아서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꼭 2배 이상이다, 3배 이상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만 원짜리를 1만 원에 산 것과 200억짜리를 100억에 산 건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2분의 1이지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꼭 몇 배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이 현저하다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제가 스케일이 요만해요. 요만해서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현저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너무 현저해요. 그러면 제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관적이 아니라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객관적. 우리 시험에서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99% 주관적이 아니라 다 객관적이라면 정답이에요. 100%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요? 99%. 그럼 아닌 것도
하나 있을 거야. 그 하나가 오늘 나올 거니까 나머지는 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법률 행위시라고 해요. 계약시. 나중에 달라진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가격 차이가 현저하진 않았어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정이 변화되면서 일방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대요. 그러면 불공정 행위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저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정 변화로 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쓸데없는 거야. 언제만 보시는 거야? 계약 시에. 그럼 계약 시에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라면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 중요한 판례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행기가 아니라 계약 시, 그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궁박, 경솔, 무경험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궁박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인 급박함, 경제적인 곤궁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여기서 궁박은 꼭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정신적, 심리적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까 봐 두려워서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싸게 팔아줬다면 그것도 역시 뭘로 보는 거냐면 궁박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적 원인, 심리적 모든 원인을 포함하는 거고요. 뭐 경솔은 설명드릴 것도 없죠. 경솔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경험은 조심하셔야죠. 무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무경험은 무엇의 무경험을 의미하느냐? 이 무경험은 특정 거래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반 생활 경험,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인데 얘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거래상의 생활 경험을 의미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구별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러면 저는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제가 무경험자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특정 거래를 몇 번 해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 매매라는 건 처음 해봤지만 제가 일반적인 거래 활동,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눈빛이 왜 그래? 나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특정 거래가 아니라 일반 거래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무경험자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80세 할머니인데요. 이 80세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사세요. 그리고 무학, 문맹이에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아직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 판례 표현에 의하면 그 부동산 거래할 때 약간의 망령기도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엄청 싸게 팔아버린 거야, 자기 부동산을. 근데 옛날에 이 할머니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몇 번 있었대요, 옛날에. 그러면 오, 할머니 경험자셔 라고 해야 돼요? 무경험자로 봐줘야 돼요? 무경험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거래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세 가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느냐, 이 중에 하나면 되느냐.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긴 쉽지 않겠죠? 요 셋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또는이에요, 또는. 셋 다 갖출 필요 없고 셋 중에 하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지 상대방이 아,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 단순히 알았다. 이런 것만으로 불공정 행위가 되진 않아요. 안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이용해 먹을 의도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이건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느냐라는 문제. 추정되느냐. 자, 이제 추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 번 볼 거야. 추정이라는 건 우리가 수험상으로는 뭐 추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고 끝나는데 실제 재판에 가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소송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사실을 입증해내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고 입증 못하면 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해내야 되니까 입증 책임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인정받는 거야. 우리가 추정된다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소송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실을 추정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송에서 거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왜요?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